똑똑똑. 사랑하는 번님들, 그간 밤잠은 편안하셨는지요? 고요한 밤,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잠시 문 밖에 내려놓고 지친 마음이 가만히 쉬어가는 곳.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쉼터, 인생 다락방입니다. 지금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겨울의 끝자락에 매달린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뺨을 스칩니다. 하지만 번님들도 느끼셨나요? 그 차가운 바람 끝에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흙내음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진 봄의 기운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계절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번님들의 지난 삶처럼 말이지요. 오늘 하루 번님들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잔뜩 찌푸린 흐린 구름처럼 이유 없이 울적하셨나요? 아니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곳 인생 다락방의 아랫목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올리시고 편안하게 기대어 보세요. 번님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 밤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서랍 깊숙한 곳이나 장롱 문을 열면 손이 잘 닿지 않는 맨 윗칸에 누렇게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앨범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겉표지가 다 떨어져 나간 옛날 가계부나 볼펜 똥이 묻어난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계절이 바뀌어 옷 정리를 하거나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물건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무심코 그 먼지 묻은 앨범을 펼쳐보면 그 속에는 참 낯선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젊은 날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업고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속의 나. 참 앳되고 참 고왔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별처럼 총총히 빛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0원 한 장 아끼겠다고 콩나물 값 50원, 두부 값 100원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간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그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사이에 그 시절의 치열함이 배어나옵니다. 연탄 들여놓는 날짜, 아이들 육성 회비 내는 날, 남편 월급날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던 그 종이 위로 우리의 땀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번님들은 그 낡은 물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내가 이때는 허리도 꼿꼿하고 참 젊었네 하며 허허롭게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 불현듯 가슴 명치 끝이 찡해 오면서 왠지 모를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황급히 앨범을 탁 하고 덮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치 지나간 내 세월이 평생 가족들을 위해 땔감으로 쓰이고 남은 재처럼 혹은 수천 번 읽히고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헌 책처럼 초라하게 느껴져서 말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주름지고 초라한데 사진 속의 나는 너무나 눈부셔서 그 간극을 마주하기가 버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지난 날을 초라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그 수만 가지의 날들은 그저 낡아서 버려야 할 종이 뭉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베스트셀러 소설보다 더 가슴 뭉클하고 그 어떤 위인전보다 더 숭고하며 그 어떤 대하 드라마보다 더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국보급 문화재보다 더 귀한 당신만의 인생실록입니다. 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가만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 그 첫 장을 천천히 넘겨봅시다. 책의 초반부는 아마 전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는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지요. 기억나시나요? 새벽 4시, 남들은 곤히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가던 그 발걸음을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아궁이에 불을 갈고 가족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던 그 시절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급해서 가난이라는 놈이 문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사치라 여기며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존심 같은 건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혹은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려 상사의 모진 말에도 허허 웃어 넘기며 새벽 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아버지들의 등 뒤로 얼마나 많은 식은땀과 눈물이 흘렀습니까? 시집살이가 고달파 부엌 뒷문 밖 쪼그려 앉아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던 어머니들의 눈물 자국, 사업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해 베란다에서 줄담배만 태우던 아버지들의 한숨소리, 당신이라는 책의 페이지마다 그 눈물과 한숨이 잉크처럼 꾹꾹 눌러 쓰여 있을 겁니다. 종이가 젖어 쭈글쭈글해질 만큼 당신은 그렇게 온몸으로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다 부질없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평생 뼈 빠지게 남 좋은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이제 늙고 병드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제 인생은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볼 때면 제 가슴이 참 많이 아려옵니다. 스스로를 없는 존재처럼 다 쓴 건전지처럼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얼마나 외롭고 아프실까요? 하지만 번님, 이 밤의 정적을 빌려 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고생스럽고 눈물겨웠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진 비바람을 당신이 온몸으로 막아주었기에 가족이라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희생당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구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정원사입니다. 정원사의 손이 거칠어졌다고 해서 그가 가꾼 정원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의 거친 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깨끗하고 반듯한 페이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져 있고 또 어떤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심지어 찢겨 나간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번님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 같은 기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 팍팍한 삶의 화풀이를 했던 기억, 부모님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불효의 기억, 이런 후회라는 놈은 참 짓궂습니다. 한낮에는 잠잠하다가도 꼭 몸이 아프거나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어두운 천장 위로 스멀스멀 피어올라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어떤 밤에는 그 후회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적도 있으시지요. 내 인생은 5점 투성이라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타박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 이 밤 저는 당신의 그 아픈 얼룩 위에 제 마음의 손수건을 가만히 덮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작이라 불리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소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실수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이야기가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바닥까지 추락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기에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어둠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묻은 그 얼룩들은 결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고 끝까지 키를 놓지 않았던 당신의 치열한 생존 기록입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매끈하게 잘 자란 나무보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자란 소나무가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지가 꺾이고 상처난 자리에 단단하게 박힌 그 온기가 나중에는 그 나무만의 가장 멋진 무늬가 됩니다. 당신의 가슴에 맺힌 그 한과 상처, 그리고 후회들, 그것은 당신이 못난 사람이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뜨겁게 사랑했고 그만큼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려 했으며 그만큼 인간답게 고뇌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깊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번님, 찢어진 페이지는 찢어진 대로, 얼룩진 페이지는 얼룩진 대로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 아픔조차도 당신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이며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낸 연금술사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과거의 얼룩에서 현재의 여백으로 천천히 돌려봅시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짝을 잃은 후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지금의 시간을 마주하면 덜컥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명함을 잃어버린 지금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남은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이 대하소설의 클라이맥스, 즉 진짜 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일막이었다면 그것은 의무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로 살아야만 했던, 타인이 써주는 대본대로 연기해야 했던 수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도 내려놓았고 생계라는 굴레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텅 빈 방에 홀로 계신가요? 그것은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채울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젊은 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가 좋아하는 국 한 그릇 마음 편히 먹지 못했던 당신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차를 가장 예쁜 찻잔에 담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길게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소한 자유가 치열한 전투를 치러낸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빠, 김 부장이라는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자 남은 이야기를 당신의 뜻대로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라 부르며 구석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친 파도를 건너와 평화로운 항구의 닻을 내린 경험 많고 지혜로운 위대한 선장입니다. 선장의 이야기는 항해를 마친 후 난로가에서 들려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번님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하얀 여백의 페이지들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야 할까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노년의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발견에 있다고요. 젊은 시절에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표여서 발밑에 핀 꽃이나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눈과 귀를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점심때 입에 넣은 귤 한 조각이 톡 하고 터질 때 그 상큼한 향기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요. 혹은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목소리가 무심코 쳐다본 밤하늘의 달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런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 보세요. 글씨를 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탁상 달력 빈칸에 혹은 낡은 수첩 귀퉁이에 그날의 기쁨을 딱 한 줄씩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시원했다. 오늘은 커피 믹스 맛이 참 달달했다. 그 소박한 한 줄 한 줄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그 어떤 시인의 시집보다 더 아름다운 시집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은 로또처럼 한 방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신압으로 젖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번님들, 가끔은 텅 빈 방 안에서 외로움이 뼈 사무치게 밀려올 때도 있겠지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책들은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기에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지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번님들도 각자의 방, 각자의 이불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얼굴도 모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건너왔다는 동질감 하나로 동시대라는 같은 제목의 책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저자들입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흘린 눈물의 무게를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삶의 무게를 당신이 알아줍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우리는 든든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살아야겠다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렇게 존재해 주셔서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름진 눈가, 희끗해진 머리칼, 조금은 처진 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얼굴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마치 귀한 손주를 대하듯 이렇게 말을 건네주세요. 누구누구야, 그동안 참 욕봤다.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그 치열한 시간들을 버텨준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따뜻하게 누워있구나.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소리 내어 말씀해 보세요. 남이 해주는 100마디 칭찬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그 진심 어린 한마디 인정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늙음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딘 고목만이 가질 수 있는 명작에만 새겨지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나이테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당신이라는 책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가장 편안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꽤 길어졌네요. 좋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긴 여운이 남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도 그렇게 은은하고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아침엔 또 어떤 새로운 문장이, 어떤 새로운 기쁨이 쓰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페이지를 고요히 덮읍시다. 자, 이제 정말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두꺼운 이불을 어깨까지 포근하게 끌어 덮으시고 잔뜩 들어가 있던 어깨의 힘을 툭 하고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미간의 찌푸림도 풀고 꽉 깨물었던 어금니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 둘, 셋. 과거의 묵은 후회와 내일의 쓸데없는 걱정들을 담아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후, 다시 한번 편안함을 들이마시고
내 몸 구석구석에 쌓인 모든 긴장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당신의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몸이 나른하고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꿈나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할 것이다. 긴 이야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도 굽은 등도 당신이 살아온 그 위대한 역사의 증거이기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곳 인생 다락방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불을 밝히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당신이라는 책의 페이지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쉼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곳 인생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